31살의 정원 씨에게 전셋집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당한 보증금에 대한 그 원금이랑 이자를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병원 안내직이지만 주말이면 공사 현장 일용직 인부로 나서는 정원 씨. 상하수도 배관공 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합니다. 보증금 전부가 이제 제 빚으로 이제 남게 됐거든요. 어떻게라도 좀 하려면은 이렇게라도 해야 좀 생활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8천만 원. 오롯이 정원 씨가 감당해야 할 빚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듭니다.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성실했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만 2,500여 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대전. 2년 전 전세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정원 씨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선순위 3건이 월세로 대부분이 살고 있고 여기 건물 시세는 약 15억 정도 하니까 너는 건물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게 모든 보증금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임대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보여준 세입자 현황. 임대인은 세입자 대부분이 월세 계약이라며 설사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6,500에 제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계약할 때 확인해 보니까 500 보증금 준 월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 3, 4층이 전부 다 전세였던 거죠. 정원 씨는 자신보다 앞서 입주한 월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 즉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설명들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세였고 선순위 보증금은 13억 원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세입자는 선순위 보증금이 먼저 지급된 후에야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N씨는 이 금액을 속였던 겁니다. 그녀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은 150명. 계약 당시 세입자들이 임대인 N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개인에 따르면 대전 시내 10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할 만큼 재력이 있다는 것. 돈이 되게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이나 뭐 약간 이런 데 취미나 여가생활 즐기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한 임대인 N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그녀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대전의 다가구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오랜 기간 집을 비운 흔적이 가득한 현관앞. 전세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행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N씨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살았다거나 아니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예.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어요. 최근 소재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지요? 계속 추적은 하고 있고. 지난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피해자들은 직접 임대인 N씨의 소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제보 요청 글을 올려 N씨 가족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 제가 답답했으면 경찰이 사람 묻혀줘 주니까 제가 3개월 동안 경찰한테 정보 던져주고 기다리다가 제가 11월 달에 찾은 거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거죠.
NC에 대한 한인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씨가 명품백 11개씩 갖고 다닌다는데 그거 다 누구 돈이겠어요. 갖고 있는 돈, 들고 날랐던 돈 그거 다 저희 돈 갖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건데 제보를 토대로 제작진은 미국 남부도시 애틀랜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미국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성. 그가 가장 먼저 안내해 준 곳은 애틀랜타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NC 가족이 여기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씨 부부랑 어린아이가 살던 집이에요. 세입자들이 한국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동안 임대인 가족은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에 차고 2층에 주방 겸 이제 리빙룸, 그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방 3개, 그래서 아래층 방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타운홈 그런 형태입니다. 그 렌트는 방 4개 정도 하면 이 동네에서 한 3,500불, 4,000불 미만.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라고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내야 되겠죠. 이런 거 내고 그러면은 한 토를 4,000불 정도 이렇게 매달. 이전에도 수시로 미국으로 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NC 가족. 부부는 수천만 원 학비를 들여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틀란타에서 한 2, 3등 하는 학교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예요. 1년에 학비가 35,000에서 5만 불 사이고 그 학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육군 대위 출신이다. 장교 출신이다. 육사 출신이다. 그다음에 나는 교수 출신이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 동포들보다. 그러니까 관심을 끓는 상태에서 애도 하나인데 그 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돈이 그렇게 많대. 별의별 소문이 다 많은 이미 난 상태죠. NC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제작진은 캠핑카 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죠. 거래하면서 한 미국에 올 때마다 한 거의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났으니까. 고가의 캠핑카를 몇 차례 구매해 갔다는 NC의 남편. 이 모델이에요. 여기에 킹 사이즈 베드, 벽난로. 캠핑카를 한국에 대팔 거라며 큰 액수를 지불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만 한 4천 불 주고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돈 10억 정도는 아주 우습게 하는 정도로. 그러나 이들의 애틀랜타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리 급하게 이제 도주를 했고 전세 사기치고 미국에 왔다.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짐도 잘 못 챙기고 분이 가서 수습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주를 수습한 이에게 NC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연락은 닿지 않으시나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NC 가족이 애틀랜타를 마지막으로 행적을 감춘 후 피해자들과 연대해 그녀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국내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고 이들의 행적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이를 미국 현지에서 발견을 미국 내 공공기관들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So if you see this Korean couple in the United States, please report them to the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or local authorities.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날아든 한 통의 메일. 만약 당신으로 인해 저죠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의 가족의 행복이 깨지게 되면 평생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스스로 귀국해서 자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뻔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그런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지난해 11월 미국 북부 도시 시애틀에서 NC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의 행적이 목격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 두 부부가 함께 쇼핑을 자녀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거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게. 저 사진이 지금 시애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찍힌 사진인데 원래 있던 지금 애틀란타에서 시애틀까지는 차로 약 40시간. 이 자들이 지금 끝에서 끝으로 지금 간 거예요.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누려온 이들의 도피 행각. 과연 언제쯤 막을 내리게 될까?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미치지가 않잖아요. 저희 경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조만간 송환될 것이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까요? 미국 법률에 따라서 이제 송환되잖아요.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피땀 흘리면서 내는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사진들이나 이런 걸 좀 접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좀 절망적이었죠. 올해 38살의 임대인 K씨.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2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전세 사기. 2022년경 다가구 주택의 전세로 계약한 20, 30대 청년 세입자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입니다. 어쨌건 지금 임대인이 이름이 뭐죠? 전세자 K입니다. 그분은 이번에 신규로 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형사 고소를 하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야지 피해자 입장이 되거든요. 임대인은 전세 사기꾼이 맞네. 이들은 임대인 K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사 가기 하루 전날 바로 전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돈을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뜰때서 맞았대요. 맞아가지고 병원 번양대 입원했대요. 사진도 보내면서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막 문자도 보내고. K씨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같은 사진을 보내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미뤄왔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지금 몸도 안 좋고 하는데 제가 해결하고 빨리 드릴게요. 사모님 제발 좀 진짜로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주세요. 최근엔 세입자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K씨. K씨가 임대한 건물 세입자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더욱 애가 타들어갑니다. 지금 마침 5층이고요. 여기 저희는 그 빚 없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모은 게 지금 한 번에 다 날아갈 생각을 하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한결같이 전세 사기 이야기뿐 하나같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이런 거 생기다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세월에 뭐 몇백씩 저축해도 1억 8천이라더니 쉽게 벌어지는 거냐. 이들에게 있어 전세금은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 이 남매의 아버지에게도 그날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입으신 옷이고요. 트럭 운전을 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전세 사기를 알게 된 지 보름 만에 가족들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힘드신 부분이 있어도 혼자 다 감수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떠나서 지금 이걸로 지금 이들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임대인 K씨와의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선순위 보증금이 약 4억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억 원.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이 17억 원이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만큼 남매 가족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집주인은 돈이 많다. 돈도 많아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차량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에도 금 팔찌가 엄청 두꺼운 거였어요. 아니 정도 타려면은 그게 한 3억 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돈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임대인 K씨가 세입자들에게 건넨 명함들. 적혀있는 직업이 지각각이었습니다. 사촌인가 누가 정치 그런 관련된 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소스를 얻어서 재개발 들어가는데 그래도 잘 건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가 앞으로 건물을 계속 살 건데 네가 땅이나 이런 걸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2022년 K씨는 대전 시내 곳곳에 신축 다가구 주택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서들였습니다. 관리 책임자이라고 쓰여 있네요. 공통점이 다 이제 혹시 건물의 이름이 이제 뒤에인 경우가 많아요. 당시 K씨가 서들인 신축 빌라는 총 10채. 현재는 이 건물들 모두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씨가 임대한 또 다른 건물의 세입자인 권정학 씨.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계약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그 충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내문 날라올 때 이제 다 됐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올 연말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담아져. 나가라 하면 당장에 어디 나갈 데가 없습니다. 불안한 건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 전세 대출금 대부분이 빚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 아니야? 대출을 한 80% 되지 니고. 저 거의 다 80%죠. 여기 아마 이제 저희 다 20, 30대니까 20, 30대가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요. 저는 15억 나와야지 선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경매로 뭐 낙찰이 돼도 돌려받으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된다 해도 은행 근저당을 제하면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반복해 받은 겁니다. 유대금이었어요. 수익적으로 산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거래 잘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상에서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는 괜찮은 우승 행동이었던 거죠. 대출 절차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금융기관 관계자. 올해 초부터 힘들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올해 초부터 네, 작년 말부터 지금 조심조심 보였던 거죠.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그 허위로 신고가 당해서 자그마한 이혼 정도가 묶여있다. 네,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저희하고는 이제 연락 다 된 거죠.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과정에서 중개업자들 역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K씨의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개업소가 있던 자리.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질 무렵 사무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다 뺐으니까 11월 초 되니까 오늘 갑자기 없어요. 아무것도 안에. 부동산 계약했던 사람들과 한 몇 명 와가지고 부동산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중개업소들 역시 폐업을 하거나 행적을 감춘 상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동산 아닌 것 같고요. K씨의 건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준 중개업자들은 세입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겨우 연락이 닿은 부동산 업자들. 선생님 보증금을 저희한테 이제 허위로 알려주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는 일이 뭐 10개, 10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임대인이 저희는 불러주는 대로 다 전달받고 쓴 것 뿐이에요. 이제 거기다 대고 저희가 사장님 이거 계약서별로 후기별로 다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갖다 주시는 분이 99.9%가 없어요. 거액의 은행빚과 세입자들의 피땀이 담긴 전세 보증금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 K씨.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대담한 수법이었습니다. 아무런 자본도 없이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건물을 세워가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훔친 거죠. 보증금 액수를 속이면 안 됐죠. 선순위 보증금 속였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사기라고 불려지가 있는 거죠. 계속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좀 기다려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기다리는 걸 4달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장님. 일단 전화 드릴게요. 언제 전화 드릴게요? 좀.
아니 일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이러면 진짜 놔버려요 다.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임대인 K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직접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K씨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인기척도 없는 K씨의 거주지. 여러 차례 그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3천여 명. 임대인은 자취를 감추고 세입자들의 고통만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가정이 해체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했던 사람을 찾아야만이 단돈 뭐 몇 푼을 받든 돈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그 사람은 뭐 진짜 제 입장에서는 뭐 진짜 법을 바꿨다고 했는데 법은 바뀐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